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할 수 있는 6만원 미만의 제온 CPU들의 성능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비싼 게 58,000원짜리라서 6만원 미만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는 34,000원짜리도 있습니다. 사실 게임 성능 더 좋은 걸 사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같은 돈을 주고 샀는데 뭐 게임 성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비슷하거나 이러면은 조금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테스트해볼 CPU 목록입니다. 총 4가지고요. 인텔 홈페이지에서 간략하게 비교를 해봤어요. 이 CPU들은 전부 LGA2011이라는 소켓을 사용을 하고요. 정규 데스크탑 칩셋은 X79입니다. 참고로 이 제온 CPU는 그 E5 2600 시리즈가 있고요. 그리고 2600 말고 1600 시리즈가 또 있는데 오버클럭이 가능한 시리즈는 1600 시리즈만 가능을 해요. 이게 말씀드리는 오버클럭이라는 거는 이제 배수를 변경을 해가지고 하는 오버클럭이라는 뜻이고요. CPU 내부 버스의 속도를 이제 변화를 시켜서 하는 오버클럭은 다른 시리즈도 할 수가 있는데 이 영상에서 쓰인 이제 중국산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부 버스를 변경하는 오버클럭은 할 수가 없어요. 바이오스에 메뉴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600 시리즈만 이제 오버클럭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1600 시리즈 중에서도 뒤에 V3나 아니면 V4가 붙은 거는 또 배수 오버가 안 돼요. 1620 V2도 이제 배수락이 걸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더니 정말 배수 변경이 안 됐습니다.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거는 테스트에 쓰인 시스템이고요. 그 CPU 빼고는 전부 다 모든 부품이 동일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 병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게임은 풀 HD에 풀옵션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오버워치입니다. 오버워치는 그래픽카드 영향을 많이 받는 게임이죠. 그래도 CPU 영향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테스트 결과에서는 클럭이 낮은 2640V2가 가장 낮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사실 가격도 제일 낮은 CPU이긴 한데요. 그래도 8코어 16스레드나 되는 CPU인데 오버워치가 멀티코어를 지원하는 게임이긴 해도 확실히 단일 코어 클럭 속도가 영향을 많이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E5 1650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평균과 하위 1% 프레임 모두 잘 방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가성비를 확인하려고 만든 그래프인데요. 요거는 1000원당 프레임입니다. 평균 프레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오히려 E5 2640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왜냐면은 가격이 34,000원으로 가장 싸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하위 1% 프레임 기준으로는 E5 1650이 가장 높았습니다. 중간중간에 미세하게 이렇게 끊기는 스터터링 같은 게 가장 적은 CPU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오버워치보다 훨씬 CPU 파워가 많이 필요한 게임인데요. 여기서도 역시 E5 1650이 평균과 하위 1% 모두 가장 높은 프레임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1000원당 프레임에서는 E5 1620V2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CPU끼리의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지만 적어도 배틀그라운드에서는 E5 1620V2가 가장 가성비가 좋아 보입니다. 비록 쿼드코어긴 하지만 그래도 클럭 속도가 3.7GHz로 가장 높았었던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섀도우 오브 더 툼 레이더입니다. 역시 1650이 평균이나 하위 1% 모두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2640V2를 제외하고는 CPU 간의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8코어 16스레드를 지원하는 게임이 지금 많지 않다 보니까 8코어짜리 CPU들이 그렇게 큰 힘을 발휘를 못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1000원당 프레임 그래프에서는 2650V2를 제외하면은 3가지 CPU 모두 비슷한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스터터링까지 고려한다면 여기서도 1650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GTA5입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뭐 거의 답이 나왔죠. 역시나 1650이 가장 성능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결론이 또 하나 있죠. 게임용으로는 2650V2는 가성비 메리트가 전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시네벤치나 아니면 블렌더 같은 이제 작업용 소프트웨어 테스트도 한번 돌려봤었는데요. 그때도 2650V2나 1650이나 뭐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메리트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총 4가지의 제온 CPU들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아마 제온 CPU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싼 가격에 게임용 멀티코어 컴퓨터를 만들기에 좋은 장난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E5 1650의 경우 오버클럭도 할 수가 있으니까 가성비가 더더욱 좋아지고요. 지난 영상에서 만들었던 43만원짜리 컴퓨터 영상을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